자, 안녕하셨죠? 자, 역학방송 사주명리학 육신론 강의죠. 자, 오늘은 이제 상관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에 이제 상관 1강 시간에는 이제 상관의 개념과 그 다음에 이제 상관의 개념에 따른 그 상관이 흉성이란 이름을 갖게 된 원인에 대해서 한번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관의 개념이 뭐다라는 정도는 아마 전달이 됐을 거고요.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이 상관이 이제 사주 내에서 다른 육신들과 이제 다자관의 관계를 통해서 어떠한 이 현상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대표적으로 이제 상관생재라고 하는 용어로 활용되는 역할, 그리고 상관폐인이라는 용어로 또 활용되는 역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상관이나 식신인들은 일단 일간의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도구로 삼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상관이라는 것은 자기의 어떠한 다재다능한 능력, 여러 가지 뭐 탤런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을 활용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제 행위를 일구어내는 그런 과정의 한 사이클 중에 이제 상관이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힘을 통해서 일간 스스로의 어떠한 힘을 중심으로 이제 이 상관의 능력을 발휘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그래서 상관이 있는 사람들은 뭐 어디와 어느 뭐 직업적인 특성과 연관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이제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다. 그 분야가 다양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재다능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영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관이 이 상관의 행위를, 능력을 발휘하는 행위를 통해서 이제 돈을 번다. 그러니까 경제 행위를 한다. 또는 재화를 얻어낸다.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세상을 살아나가는 하나의 과정의 사이클이죠. 내 능력을 통해서 돈을 번다. 이렇게 연결되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일종의 이제 상관생재, 상관이 재를 생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상관생재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의 사이클을 이렇게 딱 제시하면서 용어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과 겸해서 상관생재라는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면서 상관폐인의 역할 또는 작용에 대해서도 곁들여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판서를 보실게요. 자, 기본적으로 이 상관의 어떠한 그 성질을, 기본적인 성질을 이용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일간이 이제 있으면은 일간이 이러한 상관의 어떠한 역할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능력을 이제 발휘하는 거죠. 이 상관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통칭해서 능력 발휘다. 자, 근데 이제 이런 능력 발휘가 곧 뭘로 연결이 되느냐? 재물로서 이제 연결이 되는 과정이 한마디로 이 상관생재의 어떠한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일간이, 그래서 이제 그 상관을 발휘할 때 일대 이제 비견이나 겁재의 통근을 하게 되면 일단은 자기와 같은 그런 오행의, 음양오행의 글자에 통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인성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나를 생해주는 이것에 통근을 했을 때는 이 발휘되는 그 상관의 상태가 좀 다르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 비겁은 일단은 자기 힘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죠. 자기 힘. 자신의 주체를 기반으로 해서 곧 상관성을 발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성을 통분을 해서 하게 되면은 이제 일단은 지식 정보나 또는 이제 뭐 자격 등을 통해서 이제 상관성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요런 부분이 이제 어디에 통근해서 일간의 힘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발휘되는 상관성의 방향성이 약간 차이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기 힘을 주체로 하는 상관성은 대체적으로 이제 그 자기 몸을, 자기 이제 신체 활용을 많이 하는 그러한 패턴의 능력 발휘가 많고,
이제 지식정보 자격을 활용하는 상관성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그 머리, 흔히 말해서 이제 정신력 활용, 요런 부분으로서 이제 나타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비겁의 통관을 하든 인성의 통근을 하든 이 부분이 이제 일간에 힘을 주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이제 능력이 발휘된다. 이것이 이제 한마디로 상관이죠.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이 능력을 통해서 어떠한 재화를 얻어낸다. 한마디로 재물이죠. 상관생재 사이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죠. 그게 뭐냐? 우선은 앞선 상관 일간 강의에서 이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이제 흉성의 의미가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 원인은 정관이라고 하는 육친성에 흠집을 내거나 깨트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상관이 흉성작용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사주 원국 내에 이 상관이 등장했는데 정관이 등장했을 경우에는 이런 흉성작용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굳이 정관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흉성작용의 상관을 시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 과거에 이제 그 논법으로 한다면 이러한 흉성작용을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이제 인성의 작용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일간이 있으면은 일간 간목으로 또 예시를 들어볼게요. 간목인 일간이 있다면 상관으로 발휘된다면 정화인 상관으로 능력이 발휘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이제 정관이라고 하면은 신금이 되겠죠. 신금이 되는데 자, 이제 인성의 관계로 한번 볼게요. 인성의 관계로 보게 되면은 자, 정인은 당연히 계수가 정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임수가 편인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정인과 편인은 각각 일간을 생해주는 요소로 작용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보면은 자, 일간은 양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정화인 상관은 음입니다. 자, 그럼 계수도 음이고요. 임수는 양이겠죠. 자, 이렇게 보면 자, 정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수의 오행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간목 입장에서 보면 상관은 화의 오행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상관인 정화가 활발하게 움직일 때 자, 인성이라는 것을 자세히 보시면 수의 오행이기 때문에 자, 임수인 마이너스 정인 또는 플러스인 마이너스인 계수인 정인 그리고 플러스인 임수인 편인이 있을 때 누가 더 상관을 심하게 극할까요? 대체적으로 이제 같이 음대음으로 작용하는 정인이 바로 상관을 더 심하게 극하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상관의 어떠한 활발한 행위를 제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정인이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의미를 한 것이 이게 바로 상관 폐인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여기 이제 한자로 보면은 상관이 요 글자가 찰패자거든요. 찰패. 어디 허리에다 뭘 차다 이럴 때 할 때 쓰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인을 찼다, 이런 거. 도장을 차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상관이 도장,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확하게 정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도장을 함께 차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럼 흔히 말해서 우리가 바로 상관을 정인인 이 인성이 이제 재화를 시켜주는 역할이 바로 상관 폐인의 역할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상관이 흉성으로 날뛰려고 하다가도 바로 이 정인의 역할로 인해서 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상관 폐인의 역할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상관 생재와 상관 폐인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많은데요. 자,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요. 자, 우선은 간목이 상관으로서 영향력을,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려고 할 때
자, 우리가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 인성에 통분할 수도 있고 비겁에 통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주에 따라서는. 자, 그런데 지금 이때는 이제 정관을 잠깐 논외로 놓고요. 자, 만약에 정인과 정인인 계수와 간목과 정화가 있다면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용어로 볼 때는 요 과정은 뭐예요? 상관폐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자, 간목은 계수로부터 힘을 수생목을 받으니까 힘을 얻기는 하나 이 정인은 또 다시 정화인 상관을 폐인시키려 하겠죠. 자, 이런 과정이 된다면은 이것이 바로 이제 상관 폐인이 되면서 상관이 함부로 날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연출이 될 수 있으나 이 정인으로 인해서 상관이 위축되는 현상은 보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간목일간이 정인에게 힘을 얻어 생을 받으면서도 이 정인은 또 상관을 폐인할 수 있는 그러한 재화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상관 폐인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상관의 능력을 많이 위축시킨다라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상관 폐인이 상관을 굉장히 반듯하게 만드는 요소는 있으나 이것도 이제 장단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만약에 이제 중간에 등장하는 자, 이제 여기에 이제 상관이 다시 재를 보는 방식으로 가면요. 무토나 기토인 재성을 보게 되면 자, 요런 과정에서 보면 자, 간목인 일간이 상관의 능력을 발휘해서 재를 생하게 되는 역할을 하는 와중이라고 한다면 정인의 등장보다는 비겁인 임이나 묘목에 통근을 해서 일간이 주체적으로 힘을 발휘해서 상관생재하는 것이 훨씬 더 상관의 능력을 발휘하는 데는 유리한 것이죠. 자, 이럴 때 만약에 사주 내에서 목생화, 화생토의 사이클로서 상관생재하고 있는데 정인이 등장을 한다면 이 와중에서 이 계수 정인이 일간에게 힘을 주기도 하지만 정화 상관도 폐인하려고 들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상관생재의 역할이 위축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관의 능력이 발휘되는 것이 삭감되니까 상관생재의 영역에서는 또 불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네 개의 육친이 서로 다자간의 관계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등장하는 것은 상관생재와 상관폐인이 서로 섞여 있는 모양새가 됨으로 인해서 상관폐인의 역할이 상관생재를 위축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또 다른 단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상관생재가 했을 때는 그냥 인성의 통분, 인성의 정인이 등장하지 않고 요 과정, 일간과 상관과 무토, 요 재성과의 삼자의 관계로만 구성이 되는 것이 더 상관생재의 영역에서는 우수함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재를 보지 않았다. 재성을 중간에 보지 않을 경우에는 자, 인성이 등장해서 정인이 등장해서 자, 계수가 간목을 생해 주는데 자, 상관을 통제하는 역할로 재성의 입진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정말 반듯한 상관으로서 상관 폐인이 잘 되면서 이 상관의 능력이 적절하게 발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재로서의 기운이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럴 때는 우리가 이 상관성을 돈을 버는 능력 또는 경제행위를 하는 능력 이런 것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상관이 폐인된 반듯한 올바른 사람, 올곧은 사람, 그래서 오히려 상관 폐인만 돼 있는 경우에는 보통 그래서 상관 폐인만 돼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뭐 봉사활동이라든지 종교라든지 뭐 이런 영역에서 그래서 우리가 봉사단체가 커지면 우리가 그런 걸 우리가 흔히 NGO라고 부르죠. 자, 이런 NGO 단체의 종사자들 이런 분들 또는 종교인 분들 뭐 이런 헌신을 하는 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이런 개념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대체적으로 종교인 이 봉사인자가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부분들의 영역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많더라는 거죠. 재등장이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주 내에서 상관생재와 상관폐인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볼 때 상관생재만 할 때는 일간이 비겁에 통근을 해서 이렇게 상관이 재를 생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더 경제행위의 어떤 결과를 크게 융성하게 하는 부분에서는 유리하고요. 그렇게 돼 있는 구조에서는 가급적이면 정인의 상관폐인의 역할이 등장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이 상관생재 역할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반면에 상관이 있는데 이제 이 정인이 등장을 해서 상관을 재화시켜서 상관 폐인됐을 때는 이럴 때는 재성이 등장하지 않는 것이 또 상관 폐인이 되는 그 영역에서의 직업의 연관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향성이 된다. 오히려 재성이 등장하게 되면 상관생재도 아니고 상관 폐인도 아니고 이렇게 우물쭈물한 사주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사주에서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 상관생재와 상관폐인의 역할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주들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주들이 아주 이 적절하게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상관생재도 잘 되고 또 거기에 상관폐인까지 잘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용어를 활용되는 육친의 역할에서는 상관생재는 상관생재대로 또는 상관폐인은 상관폐인대로 이렇게 사주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하다. 이런 측면들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요. 한 가지 더 해서 이제 이 정관이 이제 등장을 했고 이 상관이 정관을 깨게 되면 이제 그것이 우리가 앞에서 배운 상관견관이죠. 상관견관이 됐을 때는 이 정인이 등장해서 이 상관을 재화시켜 주면은 상관견관을 하게 되는 상관이 정관을 깨게 되는 것을 많이 완화시켜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100% 막아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주 구조에 따라서는 정인이 등장하더라도 이 상관이 정관 옆에 딱 붙어서 정관을 깨고 있는 것을 절대로 막을 수 없는 경우도 꽤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부분들이 이제 상관생재, 상관폐인, 상관경관까지 앞 1강에서 상관 1관에서 설명드린 상관경관 세 가지 형태가 혼재되고 또는 섞여 있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사주를 볼 때 약간 요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좀 이렇게 헛갈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상관생재, 상관폐인의 용어에 대해서 확실히 이제 이해를 하시고 이것이 이제 역할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러니까 상관생재는 상관생재대로 역할이 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이제 상관폐인은 상관폐인대로만 역할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상관생재와 상관폐인이 섞였을 경우에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조합이 좋을 수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이도저도 아니게 되면서 역할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서 직업적인 특성이 오히려 사라지게 되면서 불리하게 가는 경우가 오히려 많게 되더라. 이렇게 또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들이 이제 상관생재와 상관폐인의 용어를 가지고 이제 육친적인 해석을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숙지해야 될 개념을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것이 이제 능숙하게 잘 관찰이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이해가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데 왜 천간의 예시로만 말씀을 자꾸 해주십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예, 천간은 하늘에 떠 있는 기운이라서 이런 육친들의 다자간의 관계를 이해할 때 별로 걸리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설명이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지로 같이 설명을 하게 되면 지지는 이제 앞으로 배워야 될 하병충파해라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지지는 그런 복잡다단한 그런 변화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육친 간의 관계를 설명할 때 분명히 뭐 상관폐인이 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안 되는 경우도 너무 많고 상관생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또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와야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건 이제 지지가 워낙에 합형 충파해라는 공식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를 아주 심하게 일으키기 때문에 이제 이런 육친 간의 다자 관계를 설명하는 것에 있어서는 지지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천간의 예시로만 일단 이해시켜 드리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천간의 역할로만 잘 이해하시고 이제 나중에 합영충파의 변화를 익히시면서 이런 역할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변화와 함께 뭉뚱그려져서 또 나타나는지 이런 거를 차근차근 이해해 나가셔야 되겠죠. 한꺼번에 다 이해하시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상관생재와 상관폐인의 두 가지의 용어를 설명드리면서 저번에 1강에서 말씀드렸던 상관경관과 이 세 가지의 용어들이 사주 내에서 혼재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역할적으로 볼 때 뚜렷하게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뚜렷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상관생재는 더 이 능력 발휘에서는 좋은 측면이 많고 또 상관폐인은 상관폐인대로 역할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큰 오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상관에서 꼭 이해해야 될 다자 간의 관계에서 상관생재, 상관폐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상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강이었습니다.